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 말씀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 별빛님들 그동안 흔들리지 않는 팬심으로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임영님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영님은 그동안 헤아릴 수 없는 팝함이 까까미의 선한 영향력은 물론 대한민국 공연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콘서트 문화를 바꿔온 놀라운 모습들을 지속해서 보여주었는데요. 잔디 보호를 위해서 수십억의 수익을 포기하고 그라운드 좌석을 설치하지 않는 진심과 자선축구대회 수익금 12억 원은 물론 지금까지 17억 넘게 기부활동을 이어온 따뜻한 온기를 기억하면 좋겠네요. 특히 팬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건실한 청년 임영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 온기에 대한 빌보드 극찬 소식을 포함해 바램의 원곡자 노사연님의 임영님에 대한 감사 소식, 그리고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빌보드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음악 차트인 빌보드에 임영님 관련 언급이 전해졌는데요. 2024년 최고의 K-팝 노래 25곡을 추천한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12월 12일에 2024년 빌보드 뮤직 어워즈가 열리는데 12월 13일에 공개되는 빌보드 연말 차트를 앞두고 올해의 최고 K-팝 노래에 대한 빌보드의 추천 목록이라고 전하면서 임영님의 온기를 17번째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K-팝 아티스트들이 장르의 다양성을 보였고 문화적인 장벽을 깨면서 지난해 한국 음악 산업은 더욱더 실험적인 도전을 했는데 그 결과 장르에 대한 기회가 더 커졌고 전 세계 오디언스에게 특별한 싱글 앨범들을 선물했다며 걸그룹들도 히트곡을 내며 싱글 차트를 장악했고 임영웅을 비롯한 많은 아티스트가 여러 오디언스들을 기쁘게 해주었다면서 새로운 음악적인 위대한 순간을 위해 나아갔다고 극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임영님을 소개했는데요. 2024년은 임영님에게 앨범 발매 측면에서 조용한 한 해였지만 미스터트롯 슈퍼스타인 임영님은 노래의 최고의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특히 지난 5월에 발매한 더블 싱글 홈과 온기를 공동 작사했으며 온기의 작곡에도 기여를 했는데 이를 통해서 임영님의 공연이 더욱더 강력하고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온기는 임영님의 감성적인 피아노 발라드로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악기가 천천히 추가되었고 마지막 순간에는 멋진 합창단이 임영님의 감성적인 창법의 목소리와 어울리며 소름 돋는 순간을 선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임영님이 올해 발표한 두 곡 중에 온기는 특히나 진화되고 업그레이드된 아티스트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느껴진다고 설명해 주었는데 이번에 임영님이 정규 앨범이 발매되지 않아도 빌보드가 극찬한 내용이 아주 자랑스러웠고 특별했네요. 다음 뉴스는 부르의 명곡 소식입니다. 7일 방송된 KBS ETV 부르의 명곡 684회에서는 노사연님과 최성수님이 전설로 출연했는데요. 이날 노사연님은 바램의 역주행이 임영님 덕분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방송에서 첫 번째 무대에 오른 우디님은 노사연님의 대표곡 바램을 선곡했는데요. 무대가 끝난 후 MC 신동엽님은 2014년도에 발표된 노사연님의 바램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노사연의 전성기를 만들어준 노래라고 언급했죠. 이에 노사연님은 별로 홍보하지 않았음에도 중장년층에서 정말 좋아해 주셨다며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위로를 주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임영님이 이 노래를 불러 역주행했다며 공을 돌리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곡은 임영님이 미스터트롯 예선전에서 현역부 A 타이틀 첫 번째 무대로 선곡해 큰 감동을 안겼던 곡이죠. 홀로 자신을 키운 어머니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담아 가슴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심사위원 노사연님은 자신의 노래를 감동으로 승화시켰던 임영님 무대에 기립박수로 찬사를 보냈던 곡입니다. 바램은 3분의 기적으로 불리며 임영님에게 팬들이 빠져들게 한 최고의 명곡이 되었는데요. 이날 임영님은 감정 컨트롤을 하며 슬픔을 참아냈고 담담히 노래를 불러주어서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노래였습니다. 특히 노래를 다 마치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으로 임영님도 눈물을 흘렸던 곡인데 당시 올 하트를 받으며 임영님의 전설을 시작을 알렸던 곡에 대해 원곡자 노사연님이 극찬을 해서 더욱더 의미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곡입니다.
다음 뉴스는 주말 차트 소식입니다. 주말 멜론 차트에서 임영님은 놀라운 포스를 제대로 보여주었는데요. 12일 일요일 오전 7시 메인 차트인 멜론 실시간 차트에서 임영님은 1위 홈, 2위 온기, 3위 사랑은 늘 도망가, 4위 모래알갱이, 5위 우리들의 블루스가 차지하며 놀라운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6위는 플레이브의 펌업 더 볼륨, 7위는 모래알갱이, 8위 두오다이, 9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0위 폴라로이드가 올랐습니다. 한편 11위 이제 나만 믿어요, 12위 런던보이, 15위 무지개, 17위 인생 찬가, 19위 연애편지, 20위 보금자리까지 20곡 중에 많은 곡들을 임영님 노래가 채워주었네요. 한편 지니 차트도 임영님 노래가 상위권을 석권했는데요. 주말 오전 7시 실시간 차트에서 1위는 사랑은 늘 도망가, 2위는 우리들의 블루스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3위는 이제 나만 믿어요가 올라왔으며 4위 홈, 5위 온기, 6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7위 무지개, 8위 모래알갱이, 9위 런던보이, 10위 홈 스위트홈이 차지하며 10곡 중에 9곡을 석권했네요. 한편 11위 두오다이, 12위 폴라로이드, 13위 인생 찬가, 14위 연애편지, 15위 보금자리가 올라서 변함없는 임영님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임영님 트로트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해 주었는데요. 그동안 트로트에 대해서 전해졌던 편견을 깨는데 큰 역할을 임영님이 해왔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임영님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트로트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닌 고급스럽고 귀한 느낌이 난다며 임영님의 유월한 음색으로 특별함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하고 직설적인 트로트의 가사가 임영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면 한편의 시가 되는 것 같다면서 꺾고 비틀고 성대를 누르는 듯 부르는 트로트가 아닌 시냇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임영님만의 특별함이 전해졌다고 설명해 주었네요. 해당 칼럼을 읽고 나면 임영님의 트로트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물론 임영님은 분명 트로트 예능이 낳은 가수임에는 틀림없지만 굳이 트로트라는 장르의 이름 대신에 임영님 본인이 장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점은 임영님이라는 스타 탄생의 무대가 TV 트로트 예능이었을 뿐 그의 본질은 트로트라는 장르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임영님은 그 누구 못지않은 트로트 장르의 소화력을 갖춘 가수이며 그것은 이미 예능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력이나 보금자리 같은 맛깔스러운 트로트 넘버들로 충분히 입증된 바 있고 임영님이 전문 트로트 가수로 나서고자 마음만 먹었다면 그 파괴력은 상업적인 면에서 역대급의 트로트 레전드 못지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임영님은 그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 자리에 올랐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점은 임영님이 트로트라는 장르에 무관심하거나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임영님의 정체성이 특별한 장르의 아티스트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부터 시작해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지나 모래알갱이 그리고 최근 온기까지 임영님을 대표하는 히트곡 중에는 오히려 서정적인 성인 취향의 발라드곡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당연하고는 첫 솔로 앨범 타이틀곡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인데 고급스럽고 우아한 편곡을 내세운 임영님으로서는 가장 큰 도전이었으며 이 곡을 통해서 임영님은 굴레처럼 씌워진 트롯 예능 출신이라는 스타라는 이미지를 많이 희석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전방위적 행보는 런던보이로도 이어졌는데 이 곡들 중에서는 아예 그가 작업하지 않았던 K-POP 전문 작곡팀들과의 협업을 통해 락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이는 동시에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역량을 집중했는데 이쯤 되면 여타 K-POP 싱어송라이터들과 유사한 행보일 수 있지만 그 나름의 차별성은 분명하다며 이는 임영님이 다른 트렌디한 K-POP 아티스트들보다 훨씬 많은 성인 취향의 성승리를 음악에서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임영님이 발표한 곡들의 사운드에서도 정확하게 나타나며 대개의 트렌디한 팝이나 장르의 음악들은 그 편곡의 형식마저 시그니처 스타일을 강조하기 위해 사운드를 강조하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임영님의 곡은 사운드가 대단히 매끄럽고 무난하게 다듬어져 있는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임영님이 추구하고 있는 음악 스타일이 분명 성인 취향의 현대적인 팝, 영어로는 어덜트 컨템퍼러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선택에는 팬들의 연령대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면 틀림없을 것인데 임영님의 팬들은 기본적으로 장르 음악의 팬들이 아니며 자극적인 K-POP 아이돌 스타일의 음악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라면서 그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임영님의 따뜻하면서도 감성적인 목소리와 임영님의 매력적인 인간성인데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데에서 지나치게 장르적인 편곡 기교와 도드라진 사운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의 다양하지만 일관적인 음악 성향은 놀랍게도 EDM을 표방한 파격적인 두오다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이 곡이 갖고 있는 경쾌한 EDM의 박동감은 개인적인 감상용보다는 더 큰 아레나나 스타디움 관람에 어울리는 종류의 것으로 언뜻 생각해봐도 큰 공연장을 가득 메우는 임영님의 콘서트와 잘 어울리는 선택이라면서 이어지는 홈과 함께 생각을 해봐도 많은 이가 이 곡이 가진 EDM이라는 장르적인 정체성은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다른 의미로 전해지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임영님 입장에서 장르라는 것은 본격적인 예술적 탐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대중에게 혹은 팬들에게 본인의 음악적인 스타일을 다양하게 선보이려는 하나의 방편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며 이미 트로트와 포크, 팝, 발라드, 심지어 락 음악의 장르를 빌려 이 같은 의도를 지속적으로 드러낸 바 있고 결국 두오다이와 홈은 또 하나의 임영표 노래가 되었다면서 결국 임영님이 장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던 노래라는 것이죠. 정말 임영님은 트로트 가수는 물론 모든 장르의 달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던 기사였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근행.